잘생긴 외모에 훤칠한 키, 그리고 재력까지. 겉으로 보이는 펑이에는 완벽한 그 자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독한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단 한 편의 영화를 위해 종합격투기를 연마하고 전문 카레이싱을 배웠으며 3개 국어를 익히는가 하면 체지방률을 3%까지 떨어뜨리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배역을 위해 목숨을 거는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필사적인 그가 연예계에서 외면당하고 감독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되며 심각한 연예인 병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번듯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아니면 그저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사실 칠흑 같았던 어둠의 시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펑이에는 사실 꽃미남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저 뚱뚱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1982년 타이완 펑우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5kg에 육박했는데 이 때문에 어머니는 골반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거쳐 그를 낳아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폐렴과 위장염을 동시에 앓으며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하드모드나 다름없었습니다. 호흡이 희미해져 의사조차 포기하려 했던 순간 타이베이에서 받은 응급처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그 후유증으로 평생 천식을 앓게 되었습니다. 몸을 회복하기 위해 먹기 시작한 한약은 오히려 식욕을 돋웠고 그는 집안의 작은 식신으로 통할 만큼 대식가가 되었습니다. 홀어머니가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는 법을 일찍부터 몸소 배웠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시절 키는 15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몸무게는 벌써 70kg을 훌쩍 넘겼습니다. 손자의 건강을 걱정한 외할머니는 아침 7시 식사, 저녁 8시 취침,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찬물은 절대 금지라는 엄격한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갈증 해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펑이에는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기 시작했는데 큰 덩치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살을 빼겠다고 결심했고 그날부터 쥐옥같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한계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이러한 집념은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살이 빠지면서 숨겨진 이목구비가 드러났고 키는 182cm까지 자라며 탄탄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통했던 소녀는 이제 누구보다 훤칠하고 빛나는 청년으로 변신했고 이는 노력이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외모를 갖게 된 후에도 펑이에는 자신이 연예계에 발을 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2000년 그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대로 인생이 흘러갔다면 아마도 평범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었겠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전환점은 사랑하는 외할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독한 영화 마니아였던 외할머니에게 펑이에는 어릴 적부터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영화 메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수없이 반복해 보았고 주윤발과 양조위, 성룡의 영화를 보기 위해 늘 손을 잡고 극장을 찾았습니다. 스크린 속 배우들의 세밀한 표정 하나하나를 말없이 관찰하던 그 시간들은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예술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가족 중 누군가가 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할머니는 신문에 난 스타들의 기사를 스크랩해 주시며 중요한 것은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노력의 깊이다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훗날 그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2002년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펑이에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타이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어린 시절 광고 촬영 때의 인연을 맺은 감독과 재회하게 됩니다. 당시 드라마 애정백 피서의 주인공을 찾고 있던 감독은 눈앞에 나타난 훤칠하고 기품 있는 청년에게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린 펑이에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도전이었지만 그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촬영장에서 3일 밤을 꼬박 새워도 피곤함보다 짜릿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다른 인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에게 연예계라는 거친 정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05년 드라마 성검기업전이 아시아 전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중이 작았던 당혹소부 역이었지만 그의 탁월한 연기력 덕분에 감독은 대본에도 없던 장면을 계속 추가하며 그를 비중 있는 조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사랑의 일편단심인 순정남 이미지는 그를 단숨에 여성들의 꿈속의 연인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청춘 스타로서의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굴만 예쁜 배우라는 낙인은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예능 프로그램 강의례로에서 서희재는 그의 얼굴을 두고 그저 장식병으로 사온 물건 같다며 노골적인 조롱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뻔한 이미지 속에 갇혀 도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그는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부수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도 차가웠습니다. 야심차게 도전한 첫 영화는 흥행에서 참패했고 그에게는 박스오피스 독약이라는 잔인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간절하게 변신을 꿈꾸던 배우에게 이는 뼈아픈 타격이었지만 펑이에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성장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비록 거친 가시밭길일지라도 그것만이 그를 진정한 배우로 만들어줄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커리어의 정점이 찾아오기도 전 펑이에는 예기치 못한 활동 중단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은 2006년 작은 천우라 불리던 채일인과의 비밀 연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인급이었던 그와 톱스타였던 그녀의 너무나 큰 인지도 차이는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되었습니다. 2007년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자 소속사는 만인의 연인 이미지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센 와중에도 펑이에는 방송에서 그녀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이 일로 분노한 소속사는 출연료를 반납하고 방송 송출을 막는가 하며 그의 모든 업무 계획을 전면 중단시키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쌓여온 갈등 끝에 2008년 펑이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1년 넘게 연예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서른을 앞둔 6년 차 배우였음에도 여전히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수억 원의 빚과 함께 동료들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비참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절망적인 불면의 밤을 보내던 그에게 영화 벙굴과 아신의 시나리오는 마지막 구원줄처럼 다가왔습니다. 패배의 늪에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곧 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면 모든 것을 걸겠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체조 선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8개월간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음에도 고난도 동작들을 거침없이 해내는 그의 모습에 코치진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2011년 영화는 대응행을 기록했고 그는 박스오피스 독약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며 금마장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부터 필사적인 놈이라는 수식어는 펑이엔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그저 목숨 걸고 달려들 뿐이다. 그는 영화 격전을 위해 종합격투기와 무에타이를 익혔고 체지방률을 전무후무한 기록인 3%까지 낮추며 몸을 깎아냈습니다. 파풍 촬영 때는 하루 6시간씩 자전거를 타다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도 기어후 전문 사이클 선수 자격증까지 따냈습니다. 메콩강 행동에서는 태국어와 미얀마어를 완벽히 마스터하고 태국 왕실 경호팀과 함께 훈련하며 대역 없는 액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배우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찍을 때 펑이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영화를 찍는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배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이러한 강철 같은 자기 관리와 지독한 노력은 그를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중화권 영화계를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높으면 바람도 거센 법입니다. 펑이엔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날카로워졌습니다. 2018년 이른바 자리 교체 사건은 그를 다시 한번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원래 배치대로라면 그는 후배석인 두 번째 줄에 앉아 이빙빙 같은 대선배들에게 앞줄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이름표가 바뀌었고 그는 어느새 대선배의 자리인 VIP석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위계 질서와 예우를 극도로 중시하는 연예계에서 이 작은 변화는 순식간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리를 빼앗긴 이빙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사 내내 좌석에 앉는 대신 5시간 동안 무대 뒤에 서서 버텼습니다. 그녀는 시상식 내내 객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행사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상을 받기 위해 잠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이빙빙은 펑이엔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매우 명확한 감정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펑이엔 측은 주최 측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오만하게 비치며 대중과 전문가들의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는 보이지 않는 잔인한 매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빙빙을 등졌다는 것은 곧 그녀가 거느린 거대한 권력과 자본 네트워크에 맞서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순식간에 제작자들은 그의 이름을 지었고 광고주들은 등을 돌렸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출연 제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중은 그의 뒷이야기들을 들춰내기 시작했고 그가 심각한 연예인 병을 앓고 있다는 루머가 쏟아졌습니다. 익명의 한 제작자는 그가 하루 12시간 이상 촬영 불가, 전용기 제공, 개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대동 등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도 수시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스태프들에게 거리 유지를 요구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고집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부상만 입어도 반년 가까이 촬영을 쉬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토록 까다로운 성격 탓에 많은 제작자가 혀를 내두르며 다시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빙빙 사건 전부터 이미 많은 감독이 조용히 그를 기피하고 있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자리 쟁탈전 스캔들은 그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만든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잊히는 듯했던 2023년 펑이엔은 유덕화의 도움으로 영화 자맹에 합류하며 공식적인 복귀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홍보활동 중 유덕화는 그에게 일부러 센터 자리를 양보하며 그가 다시 대중의 시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천왕이라 불리는 대선배가 직접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의 실력만큼은 여전히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예계의 냉혹한 부침을 겪은 후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40을 넘긴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레드카펫의 중심이나 명성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펑이엔은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직접 커피를 내리며 소소한 정적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인기란 한때의 바람일 뿐이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며 실력을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중화권 연예계의 냉혹한 법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상과 나락은 때로 의자 하나 차이에 불과하지만 진짜 실력은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자의 것입니다.